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IBS CMSD 연구단의 고학석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빛으로, 기존의 광학현미경으로 생체 조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생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광음향 효과를 광학현미경에 적용해서 이러한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물체를 어떤 타겟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타겟이 위치해 있는 평면과 그리고 카메라의 센서가 있는 평면의 각 점은 이 렌즈의 광학 시스템에 의해서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 플레인에 있는 어떤 물체의 상이 카메라의 센서에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타겟의 이미지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혹은 카메라로 정확히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체 조직같이 빛이 산란이 쉽게 일어나는 매질 속에 타겟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한 곳에서는 관찰할 수 없던 이런 1대1 관계가 깨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빛이 이전대로 센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빛은 생체 조직에 의해서 스캐터링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1대1 관계가 떨어지면서 타겟의 컨트라스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타겟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벌리스틱 시그널의 경우에는 이 스캐터링 미디엄의 산란 매질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데에 비해서 이런 산란에 의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적이 아닌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정보가 이런 산란에 의한 노이즈보다 더 빨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조직을 침습적이지 않게 그 내부의 타겟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다른 연구들,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다른 연구들의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러한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개선시킬 수 있는 타임 게이팅 방식이 있습니다. 이 타임 게이팅 방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1대1 관계에서 오는 이 시그널, 다시 말해서 벌리스틱 성분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렌즈 시스템을 통해서 카메라로 전달이 되지만 산란에 의해서 경로가 틀어진 빛들은 기본적으로 그 진행하는 거리가 벌리스틱 시그널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스캐터링 미디엄에다가 시간적인 빛의 펄스를 발사한 다음에 카메라에서 그 펄스의 시간적인 분포를 다시 측정하게 되면 스캐터링을 겪지 않은 성분은 카메라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스캐터링을 겪어서 진행거리가 멀어진 빛의 경우에는 좀 더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펜토세컨 펄스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리고 적절한 간섭계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얼리 어라이빙 하는 포톤을 먼저 측정을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뒤따라오는 산란에 의한 노이즈를 억제해서 벌리스틱 시그널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이미지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멀티플 스캐터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미징을 더 생체 조직 깊은 곳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울트라사운드 모듈레이티드 옵티컬 이미징, 초음파를 광학현미경에 응용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음향 효과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컨셉이 나타나 있는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산란 매질 내부에 기존처럼 광학현미경 시스템에서 보내는 빛이 들어오고 그와 수직한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빛과 달리 생체 조직에서 큰 산란을 겪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소리처럼
이제 매질의 밀도를 밀소밀소하게 바꿔주는 압력파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통과하는 경로의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의 밀도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의 입장에서는 광학적인 그레이팅의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초음파의 포커스를 통과한 빛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에 추가적으로 초음파의 진동수까지 더해져서 에너지가 추가가 되거나 혹은 그만큼 감소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광학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음파에 의해서 변조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타겟이 위치한 곳에는 빛이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매질을 통과해서 나온 빛 중에서도 초음파의 포커스만 통과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분에서 오는 빛을 제외하고 정확히 초음파가 위치한 곳에서 온 빛의 세기만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을 UOT 토모그래피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기본적으로 멀티플 스캐터링에 의한 노이즈까지 전부 이미징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징할 수 있는 깊이가 생체 조직 내부의 수 센티미터까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음파의 포커스 하나가 말하자면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 스타가 되기 때문에 이 초음파의 경우에는 보통 수 메가헤르츠에서 수십 메가헤르츠가 되고 파장은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미징의 해상도가 광학 해상도처럼 수백 나노미터가 아니고 초음파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이미징 해상도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징 뎁스를 얻는 대신에 그만큼 해상도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초음파의 포커스를 공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스캔을 함으로써 스캐터링 미디엄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흡수 타겟을 다음과 같이 초음파를 통과한 빛만 측정함으로써 구분해낼 수 있는 이미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이미징에 적용한 경우에는 그 장단이 뚜렷하게 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가 연구한 것은 바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초음파를 이용한 방식의 이미징과 같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광학 해상도를 가진다는 점이 다른데요. 저희는 이 방식의 산란 매질에 의한 멀티플 스캐터링 노이즈를 공간적으로 걸러냈다는 의미로서 공간 게이팅 이미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란 매질 내부에 있는 어떤 타겟 근처에 앞서와 같이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타겟 근처에 강력한 초음파의 포커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프로빙하고자 하는 빔을 이 타겟으로 발사해주면 이 빔이 매질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 빛의 일부는 타겟 근처로 집중이 되지만 대다수는 멀티플 스캐터링에 의해서 이 타겟이 있는 플레인에 대해서 넓게 퍼지게 되지요. 그러면 광학 시스템에 의해서 카메라로 전달이 될 때 이 타겟 근처로 퍼져 있는 빛들은 전부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 포커스를 통과해서 광음향 효과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조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초음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타겟 플레인 전체에 퍼져 있는 빛이 전부 카메라로 들어와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통과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이외에 있는 노이즈로만 작용하는 빛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산란 매질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생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빛이 산란할 때 산란각이 매우 크지가 않아서 깊이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퍼지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깊은 곳에 있을수록 그 면적, 빛이 총 퍼져 있는 면적과 초음파 포커스가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의 면적의 비율이 곧 저희 공간 게이팅 이미징이 멀티플 스캐터링에 의한 노이즈를 차단해주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이제 실험값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 공간 게이팅이 노이즈를 억제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타겟 근처에 퍼져 있는 모든 빛의 면적에 해당되는 플럭스 대비 이런 초음파 포커스가 만들어주는 공간 윈도우의 크기 이 두 가지의 비율로 계산을 해서 저희의 공간 게이팅 이미징이 노이즈를 억제하는 비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간 게이팅 이미징을 실제로 실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광학 간섭 이미징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에 레이저가 빔 스플리터에서 나눠져서 홀로그래피를 위한 샘플 빔과 레퍼런스 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적절한 광학 시스템을 통과해서 오브젝티브 렌즈에서 컴포컬 조명을 하게 되고 반대쪽 오브젝티브 렌즈가 이러한 컴포컬리 조명된 빛을 다시 모아서 카메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음파가 컴포컬 조명이 되는 곳, 다시 말해서 타겟이 있는 위치 쪽에 초음파의 포커스를 보내주게 되는 식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음파에 의해서 수십 메가헤르츠만큼 주파수가 변조된 빛을 선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홀로그래피에서 사용하는 레퍼런스 빔 또한 이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같은 주파수로 변조를 시켜줌으로써 실제로 카메라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오지만 카메라에서 홀로그래피를 위한 간섭을 만드는 빛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조된 빛만 간섭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타겟 근처에서 초음파에 의해 변조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실험 시스템으로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한 공간 게이팅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 것인데요. 이제 컴포컬 조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 면 조명을 타겟 근처에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카메라로 측정을 하였을 때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브라이트필드 이미징을 하였을 때에는 타겟이 있는 플레인 전체에 있는 빛이 다 측정이 되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포커스를 만든 다음 초음파 포커스에서 프리퀀시가 변조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로 빛은 모든 면에 일루미네이션 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를 통과한 빛만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투명한 매질에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초음파는 50MHz의 총 3사이클이 하나의 포커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간 게이팅을 위한 윈도우의 사이즈는 가로로 약 30마이크로, 세로로 9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로 게이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매질의 스캐터링한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런 컴포컬 조명에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얼마나 잘 보존이 되는지를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초음파를 사용해서 공간 게이팅 이미징을 사용해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사용했을 때의 측정 예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은 기본적으로 점 조명된 매질 안으로 점 조명된 일루미네이션이 얼마나 그 벌리스틱한 성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산란 매질의 스캐터링한 정도가 심해질수록 일반적인 이미징 방식에서는 점이 그 정보를 점점 잃어버리고 결국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지만 공간 게이팅을 사용해서 이러한 타겟 근처에 있는 멀티플 스캐터링을 완전히 억제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스캐터링의 정도가 똑같이 심해져도 점의 정보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포컬 조명을 2차원 방향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이미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산란 매질 내부에 이제 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2마이크로미터의 금속 스피어를 위치시킨 다음 그 스피어를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공간 게이팅 이미징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그림은
공간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의 이미징으로 얻은 결과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은 똑같은 스캐터링의 정도에서 공간 게이팅을 사용하였을 때 얻은 이미징 결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LS로 표현된 것은 이제 빛이 산란 매질 내부에서 스캐터링 이벤트를 겪는 산란을 겪는 평균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산란 매질의 총 두께가 이런 평균 자유행로의 23배 정도 되는 상당히 강한 스캐터링 매질, 강한 산란 매질에까지 이미징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이미징에서는 산란의 정도가 심해져서 매질의 전체 깊이가 평균 자유행로의 20배가 넘어가면 이렇게 벌리스틱 성분이 멀티플 성분의 멀티플 노이즈에 묻혀서 더 이상 이미징을 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 공간 게이팅 이미징을 사용해서 이미징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강한 스캐터링에서도 이미지 정보를 담고 있는 벌리스틱 성분을 선택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미징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오른쪽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UOT 방식과는 다르게 빛의 벌리스틱 성분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정량적인 퀀터터티브 페이지 이미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트라리피드가 섞여 있는 PAA 젤을 산란 매질로 사용했습니다. 이 PAA 젤과 특히 인트라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한 산란 특성이 생체 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티슈 팬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렇게 인트라리피드를 섞어서 내부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적혈구 세포를 심어 놓은 다음에 공간 게이팅 이미징과 일반적인 이미징으로 이미징을 수행하였을 때 이러한 빛의 위상 정보를 통해서 세포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일반적인 이미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노이즈에 묻혀서 적혈구를 식별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와 같이 공간 게이팅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빛의 위상 정보가 그대로 적혈구의 모폴로지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스캐터링 미디엄의 총 두께는 평균 자유행로의 약 24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수행했던 퀀터터티브 페이지 이미징 중에 가장 깊은 뎁스에서 이미징을 수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빛의 위상 정보가 적혈구의 도넛 쉐입을 정확히 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스페이스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걸어놓고 그 안을 이미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캐터링 미디엄의 깊은 곳을 이미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제약이 초음파의 포커스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영역만 그때그때 이미징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체 조직에 대한 대면적 이미징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위치에서 측정한 다음에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대면적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체 조직 내부를 이미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지브라피쉬를 이용하였는데요. 저희가 이미징에 사용했던 지브라피쉬는 부화한 지 30일 정도 된 지브라피쉬로서 두께가 약 3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브라피쉬를 저희 현미경에 위치시킨 다음 위에서 초음파를 지브라피쉬 내부로 발사하고 양쪽에서 빛을 일루미네이션과 디텍션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위치는 지브라피쉬의 척추 반대쪽에 있는 표면 근육 쪽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0마이크로미터가 살짝 넘는 정도의 부화한 지 30일 된 지브라피쉬의 근육 구조를 관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그림은 공간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미징 방식으로 지브라피쉬의 근육 구조를 관찰한 결과이고, 여기 아래 보시는 결과는 공간 게이팅을 사용해서 지브라피쉬 내부의 근육 구조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시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공간 게이팅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근육의 미세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미세한 구조를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공간 게이팅을 사용했을 때에는 미세한 근육결의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지브라피쉬를 실제로 자르고 염색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후처리가 들어간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페이즈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육 구조가 빛의 위상 정보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홀로그래피, 광학 홀로그래피 이미징에 초음파를 결합함으로써 초음파를 멀티플 스캐터링에 의한 노이즈를 거를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학 이미징, 그러니까 빛의 벌리스틱 성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UOT와는 다르게 똑같이 초음파를 사용했지만 이미징의 해상도는 광학 해상도를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시스템에서는 950나노미터의 이미징 해상도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간 이미징을 활용해서 산란 매질의 총 두께가 평균 자유행로의 23배 정도 되는 깊이까지 이미징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게이팅 이미징을 이용해서 빛이 퍼지는 것을 얼마나 더 걸러낼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하였을 때 약 100배 정도 산란 매질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샘플을 두고 양쪽에서 이미징을 하는 투과 모드에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응용 가능한 기술로서의 활용을 위해서 반사 지오메트리에서 이 공간 게이팅 이미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징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란 매질 내부의 특정 영역만 통과한 빛을 걸러서 찍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란 매질에서 빛에 전파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저희고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연구단의 부단장님이신 최원식 교수님이시고, 여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장무석 교수님으로 이 연구의 공동 일저자이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교수님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간 게이팅 소개에 대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